지난 11월 27일 스타링크의 미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다이렉트셀, 일명 스타링크 셀룰러의 미국 내 상업 라이선스 획득부터 T-모바일의 중대역 PCS 스펙트럼 일부를 스타링크 위성에 통합하는 기술 파트너십 발표,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 54기를 저궤도에 올리는 팔콘 9 발사 및 회수 관련 정체 영상 등을 며칠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스타링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공급 사업은 광 케이블을 지상이나 바다에 설치하지만 스타링크는 우주에 많은 작은 위성을 쏘아 올려 공간에 방해 없이 인터넷 제공합니다. 스타링크는 우주의 인공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스타링크는 기존의 위성통신보다 낮은 지구의 저궤도 약 550km 상공의 위성을 배치, 지연 시간을 줄이고 통신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커버리지로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농촌, 외딴 지역에서 특히나 유용합니다. 기가비트 수준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위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없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최대 1기가비트 per second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고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며 위성 안테나를 별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상에서 약 300에서 1500km 사이의 공간을 총알보다도 빠른 시속 27,000km의 속도로 움직여 하루 11회에서 15회 지구를 돕니다. 기존의 통신 위성은 36,000km 상공 정지 궤도에 주로 있어 지상국과 신호를 주고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테나도 커야 했지만 저궤도 통신 위성은 지상과 상대적으로 가깝다 보니 통신 속도도 빠르고 안테나도 작게 만들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궤도 위성의 전파 도달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고궤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고 스타링크는 이것을 벌떼 위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궤도 군집 위성으로 촘촘한 통신망을 구축해 원활한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의 저궤도 군집 위성 운영을 통해 커버리지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인공위성의 약 86%가 저궤도 인공위성입니다. 미국, 호주처럼 국토가 광활한 나라에선 망구축 비용이 크기 때문에 위성통신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의 사용처는 오지, 해양,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등에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휴대전화 단말기가 직접 교신하는 다이렉트셀 통신이 상용화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로 시작해 음성통화와 인터넷 데이터 사용, IoT 연결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궤도 중궤도 군집위성 대용량 통신 서비스 사업은 주로 KU 대역과 KA 대역 사용자 링크가 사용될 전망이며 이런 망 구조는 지상 게이트웨이와 위성을 거쳐 지상 단말기로 연결해 주거나 위성 간의 링크를 통해서 지상 단말로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타링크 소형 군집 위성은 고도 550km 지구 저궤도에서 운영됩니다. 정지 궤도 위성과는 달리 수천 개의 위성이 머리 위를 지속적으로 지나갑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었던 위성이 통신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차례로 다가오는 위성에게 신호를 핸드오버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운로드하는 등의 작업을 요청할 때 사용자의 디바이스는 해당 요청을 신호의 형태로 위성에 보내고 위성은 이를 지상의 게이트웨이로 전달합니다.
지상 게이트웨이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에서 불러와 다시 위성은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에 설치되는 게이트웨이는 저궤도 인공위성과 지상의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매체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용자들을 인터넷망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케이블 통신의 지상국과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이점은 케이블 연결이 아닌 무선 신호를 통해 통신한다는 점, 그리고 커버리지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 전역을 커버하는 스타링크 게이트웨이 수는 불과 59개 정도로 미국 영토 면적이 약 1천만 제곱킬로미터로 게이트웨이당 약 17만 제곱킬로미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게이트웨이 안테나는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위성의 신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m급 안테나가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3m급 저궤도 게이트웨이 안테나보다 소모되는 전력도 크고 건설 비용도 비쌉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작업을 요청하면 이 요청이 위성을 통해 지상의 게이트웨이로 전달되고 다시 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게이트웨이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위성 간 레이저 링크 기술을 통해 지상 게이트웨이 접속이 가능한 위성으로 서비스 요청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스타링크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25에서 220Mbps 사이의 다운로드 속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100Mbps 이상의 속도를 경험한다 알려졌습니다. 업로드 속도는 일반적으로 5에서 20Mbps 사이입니다. 데이터 전송의 지연을 의미하는 스타링크 지연 시간은 위성 인터넷 치고는 낮은 일반적으로 25에서 60ms 사이입니다. 바다섬, 극북 지역 같은 특정 원격 위치에서는 100ms 이상으로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2016년 테스트 위성 2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17년 제조 공장 및 사업부를 설립했고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7,500기 추가 위성에 대해서 발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18년에는 테스트 위성 2기와 운영용 위성 60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19년 운용용 위성 120기가 발사되는 등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베타 서비스 시작했고 21년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